실제로 써보지 않는 이상 좀 알기가 어렵지만 매 월마다 똑같은 부품이 고장나. 그래서 미리 사뒀어요. 그 고객분 때문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입니다. 어스입니다. 네, 오늘 어스와 함께 이제 카페에 없어서는 안 될 기자재이죠. 에스프레소 머신이랑 그라인더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기자재 구매를 앞두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킹브라더스의 기자재 선정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저희 매장 오픈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컨설팅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기자재 경험이 있고 저희만의 그 기자재를 고르는 기준 같은 것들이 좀 생겼어요. 기자재를 구매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좀 근본적인 질문부터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머신이란 뭘까? 좋은 에스프레소 머신과 그라인더라는 것은 뭘까요?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총 4가지로 둡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용 편의성, 내구성, 관리 용이성, 마지막으로 일관성을 봅니다. 그 다음에 그라인더도 마찬가지로 4가지를 보는데 그라인더는 제조 효율성, 내구성, 관리 용이성, 마지막으로 제조 품질 이렇게 4가지를 체크를 합니다. 머신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커피에서의 일관성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라인더가 한 잔의 커피 품질에 좀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건 그라인더고 그 퀄리티를 얼마나 항상성 있게 유지해 주는가는 머신이 결정한다. 맞습니다. 4가지 기준을 충족한 머신들을 저희는 주로 추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용 편의성은 에스프레소 머신에 디스플레이가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추출 시간을 체크를 합니다. 이 추출 시간을 보면은 이제 이 커피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지를 이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추출 시간이 나오는 머신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좋다. 그리고 사용 편의성에서 더 볼 것들은 이제 진짜 사용 편의성들, 뭐 버튼이 잘 눌리는지, 스팀 같은 것도 체크를 합니다. 스팀의 세기가 강해서 롤링이 좀 잘 되는지 약간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 청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룹 헤드가 막 2개, 3개씩 되니까. 그쵸. 네, 안 그러면 이제 사람이 앞에 서서 계속 껐다 켰다를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 청소 되면 그냥 자동 청소 해놓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죠. 두 번째는 이제 내구성입니다. 기계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내구성은 사실은 직접 써봐야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업체에 물어보면 다 내구성 좋다고 하거든요. 만든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할 수밖에 없죠. 모든 업체들이 다 이 기계 고장 안 난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써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머신을 추천을 드리기 전에 항상 저희가 먼저 써봅니다. 매장에다가 설치를 해서 돌려봅니다. 되게 바쁜 매장에서 돌려봤을 때 고장이 잘 안 나는지를 실제로 보는데, 내구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써보지 않는 이상 좀 알기가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어요. 네. 꿀팁이 네네네. 뭐냐면은 머신 내부를 봤을 때 물이 지나다니는 관들을 보시면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아니고 튜브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누수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주로 사용하는 머신 라마르조코라는 머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머신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구성입니다. 1년에 한 번 고장날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새로 나온 머신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고객사 중에도 신제품을 구매를 하셔서 매 월마다 똑같은 부품이 고장나서 제가 매 월마다 그 부품을 그래서 미리 사뒀어요. 그 고객분 때문에 그 부품을 미리 잔뜩 사놓고 가가지고 그걸 고쳐줍니다. 그래서 신제품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구매하시는 걸 좀 추천드린다. 관리 용이성은 이제 바리스타 측면이 있고 테크니션 측면이 있는데, 바리스타 측면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청소하고 소모품을 교체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 부분은 이제 샤워 스크린을 빼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 보는데, 샤워 스크린과 가스켓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페마, 살레모, 키스반더 웨스턴 이런 애들은 샤워 스크린이랑 가스켓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샤워 스크린을 청소를 하려면은 작은 드라이버로 약간 지렛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빼야 되거든요. 이게 끼우는? 네, 맞아요. 끼우는 방식이라서 이거를 좀 빼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샤워 스크린은 웬만하면은 매일 청소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 일체형 샤워 스크린 가스켓들은 좀 청소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가스켓 교체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도 보는데, 나사로 되어 있는 애들은 가스켓을 교체할 때 풀고 그 기존에 있던 가스켓을 송곳으로 부시면서 빼야 돼요. 사람에 따라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좀 있기는 하죠. 마침 경험이 있는데 빼기가 정말 힘이 많이 들어요. 이게 또 편리한 머신도 있어요. 아, 그건 일체형이 그나마 이제 샤워기 같이 오히려 빠지니까. 장단점이 있군요. 네네. 아, 청소에서는 불리하지만 네, 그렇죠. 가스켓 교체선 유리한 구조. 네네네. 그래서 그래도 둘 중에는 그럼 나사용이- 매일 하는 매일 하는 샤워 아무래도- 스크린이 조금 더. 테크니션 입장에서는 머신들 중에 엄청 빡빡하게 넣어놓은 머신들이 있어요. 주로 고장나는 부품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머신은 플로우미터, 솔레노이드 밸브, 지글러, 얘네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좀 중요합니다. 나마르 조건은 다 그냥 그룹헤드 바로 위에 있어가지고 그냥 이 앞부분만 살짝 열어가지고 하면은 다 가능하고, 어떤 머신들은 막 플로우미터들이 막 보일러 밑에 들어있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옆판 뒷판 막 다 뜯어가지고 완전 분해해가지고 바꿔야 되는 머신들도 있고, 근데 그런 머신들은 이제 영업 멈추고 한 2-30분 정도 막 수리를 하는 거죠. 이런 애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한 번씩 보시면은 나중에 혹시 모를 고장을 대비했을 때 네, 수리 시간이 좀 차이가 생길 수 있죠. 이제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이 이제 제조 일관성인데, 제조 일관성은 말 그대로 이제 커피 여러 잔을 뽑을 때 이 품질이 일정하게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에 영향을 많이 주는 애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추출수 온도, 네, 온도 유지가 얼마나 잘 되는지.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추출 압력, 세 번째가 에스프레소 추출량이 얼마나 일정하게 나오는지. 추출수 온도나 압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알려면은 이 스카스라는 특수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알 수 있는 거는 보일러 시스템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열교환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듀얼 보일러, 세 번째는 독립 보일러,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 가장 편차가 큰 애가 열교환 방식인데, 이 스팀 보일러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스팀 보일러를 관통하는 두꺼운 관이 이렇게 있어요. 이 두꺼운 관에서 이제 추출수가 나가는 거예요. 스팀 보일러로 간접적으로 가열을 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가열을 하니까 사용을 오랫동안 안 하면은 스팀 보일러랑 가깝게 온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사용을 너무 많이 하면은 찬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온도가 금방 떨어져요. 금액대가 낮은 애들 이런 보일러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듀얼 보일러인데, 스팀 보일러랑 커피 보일러를 따로 만든 거예요. 스팀 보일러는 그냥 진짜 스팀만 하는 거고, 커피 보일러는 그냥 추출수만 가열을 합니다. 커피 보일러에도 히터랑 온도계가 따로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온도로 일정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의 문제점은 히터랑 온도계가 이 아래쪽에 있고, 실제로 나오는 곳은 이 머리 부분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온도가 좀 식어요. 그래서 온도 편차가 살짝 있긴 합니다. 이런 머신들은 이제 초반에 물 흘리기를 충분히 해서 온도를 충분히 올려준 다음부터는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래서 듀얼 보일러부터는 이제 거의 편차가 좀 적은 편이다. 그 다음이 이제 독립 보일러인데, 독립이라는 것은 그룹헤드마다 보일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3그룹 머신이다 하면 보일러가 세 3개가 개인 거죠. 네, 맞아요. 뭐 스팀은 또 별도인가요? 네, 맞아요. 그럼 4개가 들어가요? 네, 맞아요. 듀얼 보일러보다는 상대적으로 온도 안정성에서는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듀얼 보일러는 커피 보일러가 3.4L 2그룹 기준으로 그 정도 되는데, 독립 보일러들은 뭐 500ml에서 한 1.2L 정도 돼요. 프리히팅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어야 온도 안정성이 좀 좋아지는 거죠. 그 대신 이런 애들은 이제 그룹헤드마다 뭐 온도를 다르게 설정을 해서 원두에 따라서 조금 맞춰서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진보된 뛰어난 보일러 시스템이 있는데 T3 보일러입니다. 그냥 물이 지나가는 모든 곳에 다 히터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측정을 했을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동일하게 나와요, 온도가. 뭐 쉬었다가 내려든 네네. 계속 뽑든. 네, 아침에 와가지고 측정을 해도 동일하게 나와요, 온도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머신 보일러 시스템을 보면은 온도 안정성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압력인데 그룹헤드 3개짜리를 쓸 경우에 동시에 추출을 하면은 압력이 쭉 떨어져요. 이게 2개를 썼을 때, 하나를 썼을 때 압력이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룹헤드마다 펌프를 설치한 머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이제 당연히 금액대가 훨씬 높아지긴 하죠. 금이 떨어진다는 게 어느 정도로 떨어지나요? 이 그룹을 동시에 키면은 하나만 했을 때 대비해서 0.5바씩 떨어져요. 3그룹이면은 1바까지 떨어집니다. 하이엔드 머신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뭔가 보완할 방법은 없나요?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그냥 써야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차이를 블라인드로 했을 때 구분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저는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추출량. 이게 중요한. 네, 추출량인데 또 라마르조코를 저희가 쓰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추출량이. 버튼 세팅을 해놓으면은 라마르조코는 플러스 마이너스 0.5g 이내로 나와요. 그리고 저가 머신들은 최대 10g까지 차이가 납니다. 라마르조코만 0.5g 이내로 나와요. 유일하게. 유일한가요? 뭐 이렇게 살펴본 게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할 때 살펴보면 좋은 네, 맞습니다. 이런 기준들이었던 네,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네. 많이 길었던 것 같아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편의성, 네. 기능적인 요소들, 이제 내구성, 관리 용이성, 마지막으로 제조 일관성, 커피 네, 맞습니다. 퀄리티를 얼마나 일관되게 뽑아줄 수 있느냐 네네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제조 효율성은 이제 크게 3가지를 좀 보는데 가격대별로 한번 네네네. 추천해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저희 매장은 신형을 못 쓰고 있어요.